자, 이렇게 만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글에 보면은요,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이미지만도 못한 이런 퀄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들 클릭 눌러서 해상도를 보면요, 200, 200, 200이에요. 그러니까 더 물론 해상도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올리기에는 또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2000, 2000, 2000 뭐 계산은 되겠죠. 볼륨까지는 만들어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VDB 자체가 워낙 빠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볼륨밥을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지금 한 500, 500, 500이니까 뭐 꽤 되는 그 복셀 개수를 무려 이터레이션 11번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 for로프식을 반복해 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꽤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400, 400, 400 지금 10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썼지만 여전히 해상도는 높지 않고요. 이거 얼핏 봐도 꽤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데이터 용량들도 무거워지고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후디니에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구성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렌더링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렇게 어떤 계산들을 후디니나 컴퓨터 안에서 직접 이렇게 읽어오는 게 아니라 렌더할 때 계산하는, 렌더링을 할 때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는 렌더 프로시저라고 보통 부르는, 프로시저럴 렌더링이라고 보통 더 많이 부르겠네요. 프로시저럴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터리얼 탭에 가서요, 이제 쉐이더들을 좀 볼 건데요.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프로시저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뉴에 보면은 무슨 프로시저, 무슨 프로시저 뭐 이렇게 잔뜩 종류들이 있는데 바로 이게 프로시저럴 렌더링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면 렌더링 할 때 어떤 계산들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 딜레이 로드 프로시저이라는 건요, 우리가 캐시를 만든 거, 비지오나 이렇게 캐시를 만든 거를 후디니에서 파일 로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렌더링 할 때 그냥 가져올 거야. 이런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r 프로시저 마찬가지로 털들을 직접 후디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후디니에서는 이렇게 가이드 커브만 만들어 놓고 렌더링 할 때 뽀송뽀송하게 더 만들 거야. 뭐 이런 게 이제 for 프로시저. 또 이렇게 보면 뭐 포인트 인스턴스, 뭐 리플리케이트, 뭐 스프라이트, 뭐 이것저것 이제 종종 쓰이는 프로시저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프로시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백스 볼륨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백스 볼륨, 백스로 볼륨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방금처럼 직접 노드로 이렇게 후디니 안에서 할 게 아니라 렌더링 할 때 직접 할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백스 볼륨 프로시저이고요. 자, 이 백스 볼륨 프로시저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만든 바로 요 볼륨밥, 이 백스를 여기서 그대로 렌더링 할 때 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럼 노드를 짜려고 봤더니요, 이 노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쉐이더를 넣게 돼 있어요. 쉐이더. 좀 이상하죠? 무슨 쉐이더를 넣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프로시저럴 렌더링, 그래서 렌더링 땅의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렌더 단에서 쉐이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쉐이더를 후디니에서 CBEX라는 이제 백스, 또 다른 종류의 백스가 있고요. 그 CBEX라는 백스는 이제 뭐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쉐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스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쉐이더로 사용할 수 있는 백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터리얼에도요, 이제 CBEX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게 매터리얼에 있는 이 CBEX가 아직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 게 아니라 샵에 가서 CBEX 쉐이더 빌더라는 이 빌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름을 그냥 지금 만델벌브. 자, 바로 만델벌브라는 볼륨을 만드는 이런 CBEX 쉐이더를 여기서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CBEX 쉐이더 빌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요. 안에 자, 이 안에 이 CBEX는 랭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애초에 밥으로 물론 스니펫 이런 걸로 안에 코드로 구성이 되지만요. 자, 밥으로 구성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 볼륨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노드를 통째로 복사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샵 네트워크에 있는 이 만델벌브라는 CBEX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드들이 통째로 다 만들어졌고요. 당연히 여기에 직접 다 있어요. 있는 노드, 똑같은 백스예요. 백스 노드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밖에 나가보면 파라미터도 만들어졌는데 우리 디폴트로 다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18 이렇게 아까 넣었던 거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OBJ에 이렇게 볼륨 밥으로 가서요. 이번에 이제 이 볼륨 밥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대로 볼륨 상태고요. 자, 해상도는 다시 0.1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볼륨 밥을 만들어 줄 거고요. 볼륨 밥. 자, 아까 제가 cbex라는 거는요, 백스를 쉐이더처럼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 볼륨 밥에도 보면은 여기 백스 소스에 myself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당연히 어트리뷰트 밥에도 똑같이 여기 myself라고 되어 있죠. 소스 어떻게 쓸 거야. 자, 그리고 이 myself 여기에 가보니까 스크립트와 샵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 샵으로 바꿔주면은 바로 여기다가 쉐이더 같이 이렇게 샵이 쉐이더 오퍼레이터잖아요. 쉐이더를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패스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던 바로 요 cbex 쉐이더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이 cbex 방금 그 벡스를 볼륨밥 노드에서 쉐이더로 어사인한 것처럼 이렇게 적용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우리 노드 구성 안 돼 있지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쉐이더를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볼륨밥도 다른 데서 똑같이 쉐이더 어사인해서 또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 범위가 많을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든다 그랬을 때 볼륨밥을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수정할 때마다 전부 수정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렇게 쉐이더로 제작을 해주면요. 여기서 쉐이더만 수정해주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의 이점은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건 말 그대로 cbex는 쉐이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렌더할 때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의미인지 이제 그걸 좀 같이 볼 건데요. 조명 적당히 이렇게 보기 좋은 데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거 렌더하지 말고요. 널로드 하나를 달아서 그냥 이렇게 비워둘게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아웃노드에 가서 만트라 그리고 렌더 탭에 렌더뷰 만트라 렌더.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뭐가 나오면 이상하죠. 그런데도 렌더 타임이 이렇게 걸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당연히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요. 자, 우리가 아까 저거를 쉐이더로 쓸 수 있다 그랬고요. 그렇게 쓰기 위한 게 아까 매터리얼에 가보면은 바로 여기 볼륨 백스 볼륨 프로시저이라는 쉐이더로 렌더에서 백스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쉐이더 탭이 있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 쉐이더에는 이제 바로 cbex 쉐이더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만든 이 만델벌브 쉐이더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스 볼륨 프로시저는요, 여기 들어있는 이 cbex를 렌더링 할 때 계산을 하는 거죠. 아까 볼륨밥에 넣었을 때는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후디니가 계산해서 표현을 해준 거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렌더에서 이것들을 계산해서 직접 렌더링을 걸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박스 형태의 요 영역을 잡아줘서 VDB를 만들어줬었죠. 그것처럼 렌더링 할 때도 어느 부분을 계산할 거야 이 영역을 좀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은 렌더하는 전체 영역을 전부 다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영역을 잡아주는 게 요 바운드 여기 요쪽 탭이고요. 여기에 익스플리스 바운드 이렇게 해서 요 사이즈를 잡아주면 되는데 아까 박스 사이즈 우리가 444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얼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 정도로 해주면 똑같이 4 사이즈에서 이렇게 요 백스 볼륨을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쉐이더를 우리 아까 여기다가 어사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에 가보면은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렌더 탭에 이 지오메트리 탭 렌더의 지오메트리 안에 가면 프로시저얼 쉐이더 렌더할 때 적용할 쉐이더를 이렇게 어사인하는 탭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 볼륨밥 우리 백스 볼륨밥 여기 아니라 여기 매터리얼의 백스 볼륨 프로시저
바로 요 노드를 연결해 주면요. 아웃풋이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죠. 억셉트.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얘가 바로 그냥 지금 우리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비어있는 노드긴 하지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쉐이더 계산을 해서 백스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이 됐죠. 자, 지금은 쉐이더가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요거는 지오메트리 쉐이더고 여기 메터리얼 쉐이더가 없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파이로 기본 뭐가 있을까요? 파이로 쉐이더 이렇게 연결 하나 만들어주고요. 지금 보면 일반 메터리얼 쉐이더는 이렇게 서페이스라는 아웃풋이 있는 걸 보지만 여기 프로시저 쉐이더들은 지오메트리라는 아웃풋을 갖고 있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 덴시티만 좀 확 높여서 덴시티 스케일 1000 정도 1000 이렇게 높여서 OBJ에 여기 기본 쉐이더에다가 이렇게 파이로 쉐이더 연결을 해주면은 자, 이제 농도가 또 적용이 돼서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프록시 렌더는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스톱 해주고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렌더는 이렇게 없어도 걸리지만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다 알트 클릭해서 비지빌리티만 이렇게 옮겨두면 이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 보는 거는 가볍게 이렇게 볼륨으로 볼 수 있고요. 렌더링은 제대로 해상도로 렌더링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매터리얼 상태를 좀 보면요, 백스 볼륨 요 프로시저 여기를 보면은 뭐가 없냐면은요, 해상도가 없어요. 우리가 VDB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직접 VDB를 만들 때는 해상도를 0.1, 0.01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이걸 렌더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걸 렌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해상도를 어떻게 조절할까? 더 무겁게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아웃노드에 요 렌더링 탭에 가보면은요. 여기 바로 볼륨 스텝 레이트라고 불리우는 얼마나 잘게 렌더할 거야. 이 값이 곧 해상도가 되는 거예요. 자, 잠깐 그림으로 설명해보면요. 자, 우리가 볼륨 렌더의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볼륨이 있으면은 이렇게 얼마나 세세하게 렌더할 거야. 요거를 이제 스텝 사이즈라고 표현한다 그랬었고요. 스텝 사이즈. 그거에 이제 퀄리티 이제 역수 취한 게 바로 볼륨 스텝 레이트. 그러니까 저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잘게 쪼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백스 볼륨 쉐이더 같은 경우는 볼륨 자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그냥 바로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뭘로 계산을 하냐면 바로 백스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 공간 전체를 다 계산을 하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아까 우리가 쉐이더상에서 바로 요 얼마나 어떤 영역을 렌더에 확인할 거야. 요 바운드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렌더링을 할 때 바로 이렇게 가다가 요 바운드 안에서부터 백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갈 건데요. 원래는 볼륨이 있는 곳을 값을 가져오는 거라 그러면 지금은 이 공간 전체를 직접 계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작게 계산할 거야? 여기는 복셀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 복셀들을 요 간격만큼 계산을 해서 이 복셀보다 간격이 작으면 다 같은 값을 가져올 거니까 이 스텝 사이즈가 작아져도 이 복셀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 같은 값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포지셔널 베이스로 백스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으면 작을수록 더 다양한 값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복셀이 있기 때문에 얘가 1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0.25 정도가 오히려 최저값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거는 복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테일이 점점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우리가 처음에 쌉에서 계산할 때는요. 이 바운딩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볼륨들을 전부 백스로 계산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 때는 우리가 아까 0.0001, 0.01 뭐 이렇게 해서 한 400 정도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속도가. 왜냐하면 400, 400이면요.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한 640만 개의 복셀을 뭐 1000만 개의 복셀을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렌더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레일을 쏘다가
자, 계산을 해 볼까 이러다가 덴시티가 1이 되면은 덴시티 값이 1이 되면은 이제 불투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다가 농도가 꽉 차니까 뒤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렌더할 때 이 백스 볼륨을 계산하면은 이 영역을 전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까지만 계산을 하고 여기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하고 여기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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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값이 나왔어 0.1이야 0.25 0.4 합계내니까 이제 여기 끝났네 1이네 더 이상은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삽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가볍겠죠. 네. 메모리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바로바로 그냥 이미지로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도 당연히 좋고요. 순수하게 계산하는 양만 해도 훨씬 적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안에 막 투명하고 뒤에가 비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하드 서페이스 느낌의 볼륨이기 때문에 농도를 굉장히 이렇게 짙게 주면 짙게 줄수록 더 디테일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쉐이더도 이렇게 농도를 확 올려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색상 조금 더 밝혀볼까요? 네. 이렇게 덴시티로 올려준 거고요. 실제로 계산할 때도 우리가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높여서 계산을 했었죠.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만 들어가도 짙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거죠. 자,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뷰 상에서는 우리가 디테일을 보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만트라로 이제 본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뷰포트로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한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런데 이렇게 블랙이 된 거는요, 이제 여기다 조명을 추가로 더 이렇게 좀 보조광들을 쳐주면 또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디테일들이에요. 이 디테일들. 자, 이 디테일에는, 이렇게 엣지 디테일에는 지금 현재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쉐이더 상에서, 샵 쉐이더 상에서 요 이터레이션이 10번이라 반복하면 할수록 계속 요 디테일들이 살아나겠죠. 그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스텝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서 디테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을 거예요. 자, 잠깐 종료해주고 이제 아웃노드에 가서 자, 이 스텝 레이트가 올라가면 정말 디테일이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디테일이 확 살아난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은 충분해서 뭐 더 많이 디테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스텝 레이트가 낮아서 계산을 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뿌옇게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파이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게 복셀보다 클 필요는 없어서 1 이상은 진짜 의미 없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4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더 디테일이 올라가는지 렌더. 자, 우리가 복셀이 있을 때는요 1 이상 올리는 게 의미가 없지만 지금은 복셀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직접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이 또 더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2 이상 디테일이 뭐 좀 이렇게 동글동글 뭉개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터레이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쉐이더에 가서 한번 또 쉐이더 값을 올려주면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10번 반복했던 거를 12번 반복해 봅시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네, 또 여기 이터레이션으로 의한 또 약간의 디테일들이 더 추가되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터레이션보다도 또 복셀 사이즈를 더 올려야 더 많은 디테일들이 보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까지 한번 좀 진행을 해봤고요. 자,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아까 식에서 봤던 이 세타랑 파이 R이라는 값 중에서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R 길이를 구한다고 잠깐 얘기했었어요. 세타랑 파이는 보통 각도를 계산하는 이런 기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세타가 일반적인 각이라 그러면 파이는 위도 경도 할 때 그 두 번째 각, 위도와 경도 이렇게 계산할 때 이제 역시나 각을 사용하는 부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당연히 저 부호들이 그냥 의미 없이 사용된 거는 아니고요.
자, 쉐이더 쪽으로 가보죠. 샵에 지금 쉐이더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쉐이더 쪽에서 우리가 세타를 구하는 바로 세타를 구했던 요 세타 값, 그리고 파이를 구했던 요 파이 값에다가 자, 어드, 이렇게 어드 노드를 더해서 자, 여기다 파라미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은 여기다가 파이니까 파이 옵셋 그 다음에 세타에다도 여기다가 어드 노드 하나를 더 달아서 세타에다도 값을 이렇게 얼마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하죠. 프로모트 여기에다가는 세타 어드, 아이고, 세타 어드. 단축키가 잘못 눌려서. 네.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빼주고요. 이제 이 값을 올려보면요. 자, 얘가 도는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이 바로 이쪽 각을 말하는 거고요. 세타를 또 어디에 보면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Z 방향으로 또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라고 쓰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각도하고 관련된 값들이라 이런 부호들을 쓰고 있고요. 자, 파워 값이 달라지면 당연히 모양 자체가 전혀 다른 모양의 이런 프랙탈들이 또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요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요 파이랑 세타 값을 조절하면은 이제 이 프랙탈에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들까지도 줄 수 있어서 뭐 비주얼적으로도 좀 충분히 어떤 좋은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볼륨 밥을 가지고요, 이런 프랙탈 예제를 하나 진행을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X에서 무슨 만델벌브 알고리즘 뭐 이런 걸 사용할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다만 어떤 수학적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식들을 가지고 후딘에서 구현해본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백스 볼륨 프로시저이라는 볼륨을 렌더하거나 이렇게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킬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과제를 좀 드리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하이퍼 컴플렉스 프랙탈 우리 처음에 들어갔던 이 사이트에 보면은 각각의 프랙탈별로 이렇게 수식들이 잘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수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요거는 만델벌브식입니다. 또 여기 뭐 줄리아셋이라는 또 조금 다른 알고리즘의 이런 그런 또 식들도 있고요. 네, 요런 것도 요런 식을 가지고 풀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또 뭐 요런 것도 있고요. 무슨 요런, 그 다음에 또 요런 식을 가지고 풀면 요런 게 만들어지고요. 뭐 3D 프린트로 프린트도 뭐 해봤네요. 이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혹시 수학이나 이런 수학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식들을 한번 후딘으로 구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뭐 좀 애니메이션 느낌까지 이렇게 잘 하고 카메라를 잡고 뭐 이렇게 조금 약간 공을 들이면 뭐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해볼 수도 뭐 있는, 좀 뭐 이렇게 이게 수학적으로 어려운 거지 막 감각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라서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은 또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자,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예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만델벌브 아놀드 시포디 한번 검색해 보면은 튜토리얼들도 굉장히 많죠.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꽤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뭐 지금의 이 알고리즘이 그 이론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새롭고 이런 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뭐 연출과 같이 만들어 보면은 포트폴리오도 가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